안녕하세요. ISMSP 윈의 김창중 기술사입니다. 2024년 ISMSP 자격검정 필기 시험에 관한 총평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험 잘 치셨는지요? 어, 금년도 시험에 좋은 결과가 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시험 같은 경우는 4월 22일 날부터 26일까지 서류 전형을 진행하였고, 통과된 분들이 하나요, 필기시험 7월 13일 날 진행을 했습니다. 필기 합격자 발표가 약 한 달이 조금 덜 되는 기간인 8월 9일 금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9시 정도에 발표되는 경우도 있고, 17시 이후에 발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정에 따라서 유동적이고요. 실기 교육은 필기 합격 하신 분들의 하나요. 보통 10월 중에 한 두 번 정도 기간을 선택을 하셔서 그 기간에 반드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셔야 합니다. 실기 시험에 한번 떨어진 분의 하나요. 필기 면제 되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죠. 그래서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에 진행이 됩니다. 12월에 합격자 발표가 되면은 바로 12월부터 심사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필기 시험 장소가 서초고등학교죠. 서초고등학교는 CPO 포럼 최애 학교이죠. CPPG 시험도 보는 곳이고요. 그리고 강남구에 이제 경기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역삼중학교, 이렇게 세 곳에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응시자 수는 2,800 명대, 2,900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보통 이제 한 500에서 한 700명 정도는 어, 결시를 하시는데요. 결시되면 차년도 시험에 접수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당연히 이제 문제 같은 경우 어, 50문제죠. 50문제인데 이 중에서 이제 두 개 고르는 문제가 10에서 한 12개 정도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어, 50문제 중에서 이제 40개가 1개, 10에서 12개가 2개, 이렇게 고르는 문제였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카페에서 시행했던 투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이죠. 이번 시험의 필기 난이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필기 시험 난이도는 매우 쉬움이 2.6%, 쉬움이 1.7, 보통이 8.9, 어려움이 27.7, 매우 어려움이 59.1.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한 뭐 80, 한 5% 이상은 어렵다고 평가를 하셨네요. 예년에 비해서 평가를 한 건데 항상 근데 어려움이나 매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험이 뭐 아시겠지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한 2,900명이 시험을 치셨다고 하면 이 중에 합격자가 보통 이제 120에서 한 150 정도, 이 정도 나오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00, 한 130이라고 치면은 쉬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한 이제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이제 4% 정도 합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의 예상 점수는 40점 미만부터 60에서 62점까지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64점에서 68점 분들이 이제 한 7% 정도 합격에 가까운 분들일 수도 있고 이제 잘 본 점수를 객관적으로 측정을 못한 분일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근데 50
54점에서 62점 정도가 거의 이제 뭐 합격권에 관련된 분들이라서 상당히 모여 있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평균값이 학습을 많이 안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평균값이 한 50점 정도 돼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4% 정도니까 60점 이 정도 이제 되는 분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 근방에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실수나 한 문제를 알고 틀린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 당락이 좌우가 되죠. 필기시험 합격자 수 60점 미만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요. 80명까지도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120명에서 한 140명,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다 보니까 이 합격자 수를 좀 적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181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신 분도 꽤 되네요. 가장 어려운 과목, 항상 보시면 인증제도, 인증기준 1은 조금 낮고요. 보시면, 법규나 전통기술 보안, 뭐 보안기사 내용이죠. 신기술 보안, 이 부분, 가상자산거래소, 마이데이터, 이런 부분. 이 신기술 쪽에도 제가 이제 특강을 계속 만들고, 있긴 하지만, 난이도가 결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비해야 할,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뒤쪽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찍은 문제수, 뭐 하나도 안 찍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뭐 찍을 수가 있겠죠. 11개 이상이면은 조금 이제 합격이 어려울 것 같고, 한 대여섯 개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모두 어떤 분들이, 굉장히 소수죠? 시간적 여유, 매우 부족, 62%, 부족, 27.9%,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를 합하면 이제 한 9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똑같은 시험인데 시간을 만약에 30분 더 준다, 1시간을 더 준다. 그럼 점수가 10점, 20점 이상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시험도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이 한정된 심사 시간 동안에 결함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낙방시 재응시 여부. 반드시 재응시하는 분이 60%, 상황 보고 응시 결정 32%, 포기도 7.1%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게 내가 찍은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내년에 나온다면 또 어떻게 답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시험이죠. 문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은 시험이죠. 근데 이제 한 번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인생에서 조금 후련하다. 그리고 충분히 뭐 노후라든가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시는 것을 뭐 추천을 드리고 대부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응시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겠죠. 본인에게 아쉬웠던 점, 학습량 부족 34.4%. 음, 학습량이 뭐 항상 뭐 부족하죠. 회사 일이나 가사 일이나 뭐 다양한 송사가 있기 때문에 학습량이 부족하고 또 어느 정도 좀 태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험이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려워 이렇게 해서 좀 오판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마인드 컨트롤 시험에 조금 뭐 강한 마음을 뭐 갖지 않는다거나 좀 너무 걱정하고 좀 노심초사하다 보니까 기량이 발휘가 안 된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습 방향성 부족. 학습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학습에
콘텐츠는 어떻게 하고, 뭐, 학습에 투자할 시간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스케줄링, 이런 방향성 문제가, 있었고요. 체력 관리 부족도, 있었는데, 체력은 조금 낮네요. 난이도 예측 오판, 난이도를 좀, 만만치 않은 시험인데, 좀 쉽게 보신 분들, 있을 수가 있고요. 마음가짐도 뭐 비슷한 거죠. 그리고 후회 없는 분들, 열심히 하신 분들이겠죠. 6.2% 정도 되고요. 학습량이 50시간, 이 정도로는 절대 합격이 안 되죠. 100시간 정도도 그렇죠. 음, 제가 생각할 때 최소 300시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7번 300에서 350시간. 보시면 2000시간 이상도 4.5% 되고,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500시간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합격권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투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음, 내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시험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복기나 복원이나 그런 부분은 서약서에 의해서 누설 금지가 되어 있어서 항상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심사원의 음, 태도, 행동, 이런 부분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타법 같은 경우는 신정법, 신용정보법이죠. 그리고 뭐 정금법, 전자금융거래법, 이런, 그리고 뭐 시험 범위에 있는 뭐 가상자산거래소, 뭐 요즘에 비트코인 시세가 올라갔잖아요. 또 이런 회사들에 대한 음, 보안 인증이 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항상 나왔던 부분이에요. 뭐 새로운 것도 없고, 뭐 가명 정보라든가 개인정보 유출, 뭐 신고,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암호화 관련된 이제 기술, 전통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뭐 업무용 단말기기, 어, 그리고 뭐 치매 대응 훈련, 이런 부분은 이제 25년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항상 어려워하시는 이 클라우드 보안, 여기에 전통적인 이런 방화벽, 이런 문제들, 보통 이제 이런 게 6문제 이상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 4문제 정도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기술이라고 해서 뭐 AI, 이 학습에 관련된, 여기에 이제 개인정보, 이런 부분도 25년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여기서, 이동형, 부분, 그리고 패치 관리, 뭐 리눅스나 윈도우즈나 이런 EOS 되는 부분, 버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또 데브옵스 이런 부분, 개발과 운영을 같이 하는 부분, 여기 이제 데브섹옵스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개인정보 보호 이런 상황, 이런 부분도 조금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품 당첨이라든가, 그리고 뭐 주민등록번호, 뭐 주민번호 수집이라든가,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디테일한 부분들도 이제 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위탁이라든가, 뭐 스터디에서 뭐 많이 다뤘던 부분이라서 사실 어떤 분들은
이 심사원 같은 경우도 심사원의 뭐 자격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 보호 이런 책임자, 정보보호 책임자 관련된 부분, 뭐 암호화 같은 경우 이제 알고리즘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해킹 공격 같은 경우 뭐 다양한 공격이 있겠지만, 음, 해킹 공격의 이제 용어들, 이거는 무슨 공격이냐? 뭐 브루트포스 공격이냐? 뭐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이냐? 뭐 레인보우 어택 뭐 이런 부분도 좀 내년에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런 정도 내년에 조금 더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조금 보면요. 질문을 좀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서 좀 답을 좀 몇 개 드리면 시험 후기 관련 복귀. 복귀는 기본적으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제위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다는 분, 어, 뭐 출제위원에 따라서 당연히 기술 전문위원은 기술 부분, 법령 전문위원은 법령,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당연히 이 시험이 좀 편중되기도 합니다. 뭐 클라우드 보완하신 분들은 이제 클라우드 문제가 좀 나오기도 하고, 방화벽 ACL 문제, 어렵죠? 어, 방화벽 운영자도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문제를 포기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이렇게 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시험 폭망 원인 중에 날씨 더웠다고 하셨네요. 이런 이제 날씨 같은 이런 환경 요인들도 잘 관리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결함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결함을 잘못 선택한 거죠. 그래서 2.1.1이 아니라 2.1.2를 했다거나 결함이 아닌데 결함을라고 한 것, 뭐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뭐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어, 해당되는 조항이 다르거나 범죄가 아닌데 범죄이거나 범죄라고 했다거나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이제 쓰신 분도 계신데요. 이제 학습의 방향을 잘 설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스터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잘하는 분들한테 좀 학습 방향에 대해서 가이드를 받을 필요가 있겠죠. 시험에 빨리 합격하고 효율적이게 공부를 하려면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첫 시험 후기 이렇게 돼 있는데 공부 방법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속독 강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속독 같은 경우는 사실 속독의 기술이라고 이제 보통 나오는 그런 강의도 있는데요. 상당 부분이 사기라고 합니다. 읽는 속도는 높은데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 시험은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확도가 속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이 단어들의 개념 그리고 이 문맥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많은 자료들을 읽어보시면 되죠. 우리가 그래서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경제 신문을 뭐 금방 읽잖아요. 근데 경제 지식이 없는 분들은 늦게 읽잖아요. 그게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배경 지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3페이지인가 48페이지 이제 책을 푸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학습을 많이 하셔서 속도를 늘리시는 게 좋은 거지, 이 속독의 기술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어려웠다고 했고요. 시험 후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독학을 하셨던 분들 같은데, 온라인 강의라도 들어야 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음, 빨리 합격하시고, 그러시려면 스터디 참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시험이 뭐 합격률이 50% 되는 시험이다. 뭐, 그러면 당연히, 혼자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합격률이 5%도 안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를 못 내면, 더 낭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독학 후 시험 후기, 매우 어렵습니다. 준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상당히 어려울 듯 합니다. 제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합격률들은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이 시험이 그 900명 정도에서 한 100, 한 30분 정도 합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스터디를 참여하신 분이 한 370분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스터디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뭐 80에서 90명 정도, 이 중에는, 당해년에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이전에 참여하신 분들까지 하면은 100명 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스터디 참여 안 하시는 분이 40에서 50분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합격률이 한 1.8%. 독학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시험을 잘 치신 분들, 운이 좋으신 분들, 1.8%고 370명 중에서 이렇게 하면은 한 이게 37이니까 10%, 한 25% 정도, 25%는 좀 많을 것 같고요. 한 22%에서 한 23%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이제 곱하기 10으로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지금 2020년부터 뭐 21, 22, 23, 24, 5년 동안 이것만 연구를 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그런 게 없으면은 지금 370분이 들으실 일도 없겠죠, 사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독학하시는 게 좀 불리한 시험은 맞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독학해서 뭐 열매를 따실 수 있는 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뭐 어느 정도 4, 50분은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본인 선택이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스터디를 참여한다고 뭐 반드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다 성인이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관한 총평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